국민의힘은 반격, 민주당은 지금 멈칫한 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수원지검 내의 어떤 장소에서 뭐 술판을 벌였는데 거기서 회유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처음에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후에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도 뭔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의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강도가 약간씩 약해져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벌이고 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검찰 출판 의혹은 여전히 사실이라고 보실까요? 검찰이 출정 일지나 보고받은 진술 확인해서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의혹 계속 제기된다는데. 자,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뭐 앞선 상황도 있어요. 민주당에서 계속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데 지난 18일부터 좀 정리해보면 민주당 의원분들이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당직하신 분들이 수원지검 그다음에 구치소 등등등을 잇따라 항의 방문을 해요. 근데 그날 검찰에서는 특정 날 뭐 특정 시간 이런 게 나왔잖아요. 언제 술판을 벌였다 술을 마셨다. 근데 그 시간과 날짜에 맞춘 출정 기록을 공개합니다. 아니 그때는 이미 그거 떠나서 구치소로 가는 건데 무슨 소리입니까? 약간 반박하는 자료를 내죠. 자 그리고 22일입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 조직을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어제 방금 영상에 보시지만 이재명 대표가 약간 수위가 좀 달라지면서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안 했지만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요. 그리고 오늘은요. 민주당 쪽에서 어떤 입장도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오늘은 조용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네. 오늘은 별다른 얘기가 민주당에서 안 나오는데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준비하는 겁니까? 오늘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영수회담 준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의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그와 관련된 발언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발언을 또 했지 않겠습니까? 어제 나온 발언이 있어요. 네, 그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 저희가 이화영 그 부지사와 관련해서 술판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이 아니구나 우리가 큰일 났구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뭐 멈칫 이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 다른 안건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발언이 나왔으니까 검토 중이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네, 이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고요. 사실 저희는요 이화영 부지사가 제시하고 있는 논란, 의혹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원지검도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뭐 논리가 밀린다거나 저희가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저희 나름대로의 다 반박 논리가 있고 또 나름대로 궁금한 점이 많이 있고 밝혀야 될 점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결론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화영 부지사 측 변호인이 최고 활발하게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수원지검도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저는 이것은 강제 수사권을 동원을 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특정하고 있는 그 쌍방울 직원에 대한 어떤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체크해가지고 확인을 한다면 저는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대검의 감찰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에서 감찰을 하지 않고 이원석 총장만 또 이런 대응이 나왔는데 뭐 정 안 된다고 하면 전 민주당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강제 수사권을 동원해서 빨리 해결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요 잠깐만 최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시러 바로 나오시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좀 더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이 있어요. 지금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술판 뭐 처음에 술판이 열렸고 거기서 회유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술을 마셨는가 안 마셨는가 이게 좀 진술이 바뀌고요. 그리고 시점,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약간 얘기가 자꾸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요. 특히 술을 먹은가 여부 이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설명이 좀 있었거든요. 요 내용이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종이컵에 담겨 있는 게 술인지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입에 갖다 대니 술 냄새가 나서 알았고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다음에 김성태가 그렇게 됐다라는 걸로 이해가 갔는데 그거를 이화영이 그렇게 마셨다는 걸로 보도가 된 거죠. 그러면 원래 얘기한 거는 마셨다고 한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설명이잖아요. 그런데요. 검찰이 자료를 좀 하나 내놨네요. 녹취록인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일 법정에서 처음 이 얘기를 했을 때 무엇이라고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했는가? 검사 쪽에서 아니 지금 뭐 얘기했는데 술 마신 적 있다고 말했나?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장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술 마신 적 있다고 말했습니까? 예. 술 마셨습니까? 마셨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구체 또 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종류의 술이었냐? 소주였다. 그러면 소주를 마셨으면 냄새가 났을 테고 교도관들이 안 물어보았습니까? 그래서 한참 있다가 얼굴이 벌개져 갖고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기소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어느 정도 술이 좀 깬 상태에서 기소했다. 이 설명이잖아요. 근데 앞서서는 변호인 측은 안 마셨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지금 뭔가 또 달라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뭔가 강력히 반박을 하고 어제는 검찰총장의 얘기도 있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장난 라디오처럼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입니다.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앞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최인현 변호사,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한 진실로 꼭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화영 부지사와 전 부지사 측에서는 왜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 술판이 있었고 처음에 근데 술을 마셨다는 부분도 뭐 장소 등등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에 의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연결됩니까? 저는 정말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재판은 이화영 재판이지 이재명 재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논란이 문제가 된 것이 작년 6월 초부터 해서 6월 한 20여일까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심경의 변화가 있으면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800만 불과 관련해서 그것을 자기가 직접 하면서 그 경과를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요 자백을 했던 거예요. 그 진술에 대해서 번복이 되고 뭐 이것 때문에 시작이 그렇죠. 된 건데. 그렇게 법정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화영 씨의 그 부인이 와가지고 당신 정신 차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싸우고. 예, 굉장히 주목받았던 장면이 그러면서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자백하는 진술에 대해서 증인으로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분들 예. 다 해임하고 완전히 새로운 변호사로 그렇습니다. 갈아버리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게 회유가 있었는데 그게 술판이 벌어진 장소였다. 이 얘기가 그렇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그 이재명 예.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이화영의 어떤 그 술을 먹이고 해서 회유하고 했다는 것이 100%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의 기본은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형사소송법상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피고인 신문했던 그 조서의 내용은 절대적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예. 믿고 말고는 두 번째 일인 것이고 그 자체는 증거 능력이 반드시 그냥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을 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믿을 수가 없고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 다르게 얘기하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폭로했는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100% 맞다? 저는 정말 법조인의 ABC라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근데 그건 알겠는데 이게 아까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다 보고했다는 그 내용, 예. 그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은 예. 그 자체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를 바로 기소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화영보다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부지사가 만약에 이걸로 1심 선고에 유죄를 받게 된다면 바로 기소로 연결된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1심 판결 선고되면은 아직까지 보류해뒀던 예. 이 수원지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기소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지금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꾸렸고 그거의 대표가 누굽니까? 곽균택 검사장 출신 이번 당선자 아닙니까? 아까 아무런 어떤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곽균택 검사장님이
지금 당대표 영수회담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지도 않고 아직까지 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 결국 법원에서 진술했던 이화영의 증거 자료가 그대로 나오니까 그거를 사실상 반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가 나온 뒤에 어떤 회유 주장 그리고 술판 얘기 나온 뒤에 그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얘기가 자꾸 번복이 되고 달라졌거든요. 설명이. 그렇죠. 예. 이게 법원 판결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올려치기. 검찰은 15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뇌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추정을 했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딱 잡아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로 유죄가 되면은 오히려 올려치기, 검찰의 구형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 이화영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로 이겨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제가 보기에 대장동이라든가 아니면 백현동 사건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측에서 이 사건을 훨씬 더 신중하게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요걸 좀 제가 하나만 추가로 짧게 질문드리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주장에 뭐 참인지 거짓인지는 지금 뭐 공방이 벌어지니까 이건 뭐 단언할 수가 예. 없습니다만 만약에 거짓으로 판명이 난다 해도 이거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결국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법방해죄라는 게 있지만 우리는 참고인이나 본인이 거짓말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사실상 당사자 피고인 선서해놓고 내가 판사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어떤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 회유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다고 하면은 사법 방해했다는 취지로 양형에서 엄중한 판결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 100% 믿는다는 그 말을 하신 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어떤 사법적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김준욱 전 행정관하고 김기정 전 부대변인께 한 40여 초씩 각각 딱 그냥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먼저 김준욱 전 행정관. 결론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최종 진술은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겠죠. 이재명 당대표에게 최종 진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화영 부인이 그 당시에 담당했었던 서모 변호사와 얘기했을 때 그런 게예요. 박모 검사와 얘기가 잘 되었으니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취지는 어떤 거냐. 이재명 당대표한테 보고했다고 얘기하면 당신은 정치자금법 문제이기 때문에 5년 이하에 5년 이하로 해서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회유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술판이냐 연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2023년도 6월부터 7월 사이에 검사가 회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회유의 사유에 대해서 확인될 수 있는 건 이 변호사가 부인하겠다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밝히면 될 문제인 것이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 전 부대변인.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회유를 했다고 했는데 술을 먹여서 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시간 장소가 다 바뀌고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저는 민심이 이번 총선 민심이 방탄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민생, 그다음에 협치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은 총선 승리하자마자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 출범시켜서 우르르 몰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는 됩니다. 방탄을 위해서 이해는 되지만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오늘 마침표를 찍었는지 아니면 뭐 숨고르에 들어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끌 문제는 아니다. 단순한 문제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